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무모한 전쟁 도발이 점차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부터 벌어진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간이 흐를수록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침략 행위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점령 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패퇴하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까지 발동해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곳곳이 속속 우크라이나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됨에 따라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민간 지역 공습까지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일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키이우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벌이면서 출근길을 가던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마저 파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이번 공습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 긴급특별총회까지 소집하는 등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강도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배경에는 국내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패퇴를 거듭함에 따라 이에 불만을 느낀 군부의 비판 세력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자 푸틴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처럼 비상식적인 공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일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 앞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해 병합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 리만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힘없이 밀려나 굴욕적으로 퇴각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됨에 따라 결국 러시아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푸틴 대통령이 상식 밖의 대응을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전쟁이 점차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달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선포했다가 뜻하지 않게 본인 스스로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가 있은 지 불과 보름도 안 돼서 3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급기야 이에 참다 못한 러시아 국민들이 거센 저항을 펼치고 나선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외신들의 보도가 전혀 허황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앞서 구네스북에서 국내 최초로 여러 차례 소개했던 것처럼 러시아 국민들의 이 같은 대규모 탈출 행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대피처로 한국이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러시아 국민들이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영국 매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를 앞다퉈 특종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수세에 내몰린 러시아 정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영국 매체인 가디언은 푸틴의 동원령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하자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주에 2명의 러시아 국민이 배를 타고 베링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에 당도하면서 전 세계 매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인 가디언은 이 2명의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를 탈출해 베링 해협을 건넌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동원령을 피해서 미국에 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지난 9월에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이후 징집 대상인 러시아 남성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해 한국으로 피신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북극 국경을 통과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경로로 러시아를 탈출하는 장면이 연일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영국 매체가 언급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안전한 외국으로 떠나는 비행편이 모두 매진된 데다가 설사 이를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만 명의 러시아 국민들이 다른 탈출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디언은 그중에서 단연 3가지 사례가 가장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알렉세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처럼 비행기를 통한 탈출 방법을 이용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다소 예상치 못한 목적지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정정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란의 테헤란으로 알렉세이가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탄불과 예레반을 비롯해 타슈켄트와 바쿠에 이르기까지 무비자로 러시아 인접국가로 갈 수 있는 모든 비행편이 동원령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매진됐기 때문에
결국 이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렉세이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자 그의 가족들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부터 앞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알렉세이 가족들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그는 테헤란에 당도한 뒤 잠깐 오후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피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알렉세이보다 더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북극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르웨이로 탈출한 일리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모스크바에서 중고 자전거를 구입한 뒤에 곧장 이를 열차칸에 실어 북극지대인 무르만스크로 달려갔고 이곳에 당도한 그는 노르웨이의 국경 마을인 시르케네스까지 장장 223km에 달하는 거리를 자전거 하나에 의지해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일리아는 다행히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철인 3종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해왔는데 이렇게 탈출에 유용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매체는 이들 두 사례보다 더 다이나믹한 탈출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8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요트를 타고 장장 5일에 걸친 기항의 끝에 한국으로 무사히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디언은 애당초 이들 8명의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요트를 장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고르 코발레프스키가 주축이 된 이들 요트팀들은 당초 러시아의 추운 겨울 날씨를 피해 따뜻한 태국으로 여행 가려고 요트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요트를 장만한 이들은 9월쯤에 항해에 나서기로 하고 본격적인 여행 준비에 들어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날벼락과도 같은 동원령이 발표됨에 따라 결국 뜻하지 않게 요트를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디언은 이 소식을 최초로 전한 영국의 BBC 러시아 서비스가 보도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들의 다급했던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요트를 몰게 된 것은 다른 많은 탈출길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러시아를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이들의 여행 목적지인 태국을 비롯해 다른 일부의 아시아 국가들은 30일에서 45일 동안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60일 동안 무비자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들 8명의 러시아 국민들은 여행이 아닌 동원령을 피해 급작스럽게 보트를 이용했던 만큼 한국으로 가기까지 매우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극동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해를 지나쳐야 하는데 이 지역은 북한령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해서 오느라 5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변경된 여행 정책에 따라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무비자 방문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이를 신청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국 매체는 한 지도자의 그릇된 망상과 오판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와 유랑의 길에 내몰리고 있다며 매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지도자를 그대로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끝내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보다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